왓쓰리 워즈라는 데가 있는데 쓰리 예. 워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이걸 체감하는 게 한강공원에서 치킨 시켰어요. 그렇지. 그밖에 엄청 힘들거든요. 와. 한강공원 주소는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여기 공영주차장은 주소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지. 근데 난 여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말해요? 이거 뭔지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어머나. W3W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점 찍혔잖아요. 네. 이걸 누르면 그중 주문 회기. 이게 이 격자의 왓쓰리 워즈 주소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 또 북 언더스탠딩. 네. 2부입니다. 2부. 예, 남국민 북칼럼니스트가 주소 이야기라는 네. 듣도 보도 못한 책을 가져와가지고 음. 주소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 배우고 있습니다. 주소가 얽힌 이야기인데 주소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국민들을 분류하고 통제하고. 난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뭔가 이렇게 억압하는 시스템이다 사실. 그렇게 탄생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구나. 나는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것들 관리하기 되게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피지배자나 피해자의 그런 그 감정을 이입하나 봐요. 아니 뭔가 그럼 왕이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다 관리당하는 사람이지 뭐 얼마나 지배한다 그럽니까. 나는 그럼 이집트 피라미드 보고 오면 야 멋있다 하는데 안순찬 기자는 이집트 피라미드 보면 와, 저걸 어떻게 옮겼을까? 맞아. 그런 생각 들겠네. 그렇지. 저걸 어떻게 옮겼어? 미쳤어. 근데 사실 이게 엄청 일상생활에도 있는 게 한동안 코로나 때 유행했던 게 자율석 유행했잖아요. 기업들 자율석. 근데 그게 부장님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면 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부장님이 있고 파악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스템 없는 회사들은 잘 됐죠. 그런 직급이 없는 데는 그랬지만 직급이 하이어러키 확실한데 확실히 느끼는 하이어러키 확실한 회사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잖아요. 스타트업 같은데 이제 리더랑 팀원만 있는 경우들은 자율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방향 자체가 누가 어디 있는지를 세세히 중앙 컨트롤하는 걸 안 하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알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권력이긴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권력이지 권력이야. 그래서 재택근무도 싫어하지. 그렇죠. 한국은 이제 재택 복귀율이 엄청 높은 나라로 유명하죠. 나라마다 주소를 붙이는 체계화 시스템이 다 달랐다. 그건 뭐예요? 주소는 어차피니까 지금은 관리와 관리를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군사도 모으고 세금도 받고 범죄자도 잘 잡고 뭐 그런 게 목적인데 뭐가 달랐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명 주소라는 게 대체로 글로벌 스탠다드긴 한데 도로명 주소보다 똑같냐? 그게 아닌 게 미국부터 시작을 하면은 미국에 딱 지금 맨하탄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 맨하탄 특징 딱 나오는 게 다 완전 일자로 이렇게 에비뉴 그리고 스트리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의 특징은 도로에 번호로 붙인다는 거예요. 6번 에비뉴, 7번 그쵸? 에비뉴. 7번 에비뉴, 6번 에비뉴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예를 들면은 몇 번 길 뭐 번호 붙이긴 길이 있어가지고 다 그런가 하는데 사실은 그러네. 우리는 다 이름인데 뭔가 저희는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길. 뭐 예를 들면 뭐 개나리 2길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1번 에비뉴, 2번 에비뉴, 3번 에비뉴 숫자를 붙이는 나라라는 거. 아니 숫자가 훨씬 쉬울 것 같아. 나 개나리기 무슨 길 모르겠어요. 저는 뜯길 때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미국이 진달래길은 전국에 한 39개는 있는 것 같아. 더 많을 것 같긴 왜 한데. 그렇게 해놨어 대체? 근데 미국이 이게 누가 시작했냐면 예. 이제 미국의 최초의 도시 설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펜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도시 계획을 했느냐? 펜실베니아에 산 거예요. 예? 그 실베니아가 그리스어로 숲이라는 뜻이래요. 예? 근데 그 앞에 자기 펜 집안이니까 펜을 붙여서 펜실베니아 주를 도시 설계를 초기에 한 17세기부터 이제 영국 왕한테 하사를 받아가지고 최초의 펜실베니아를 그쵸. 땅을 받아서.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시대에 펜실베니아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이제 하사를 했으니까 너가 이제 알아서 지어봐라 한 거예요. 짓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퀘이커 교도라는 엄청 그러니까 우리한테 낯서는 소수 종교인 사람인데 여기 보수적인 종교.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이런 이제 소박한 거 좋아하고 하는 쪽이잖아요. 이 사람이 딱 설계를 할 때 방침을 뭐라고 정했냐면 가로 세로 딱딱딱 맞게 저어야 된다.
도로를 가로로 딱 성격대로 하는 거죠. 세로로 딱딱딱 바둑판식 바둑판으로 도로를 그냥. 져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유럽 지도 보면 막 꼬불꼬불하고 딱 한국 그 구도심 같잖아요. 그렇지. 이제 광화문 내거리 맞아. 같은 도로 뭐 피하고 논밭 그쵸. 피하고 뭐 피하고 네. 뭐 꾸불꾸불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다. 근데 이분은 딱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를 지을 때 우리는 일자로 반듯하게 빠지는 것 없이 쭉쭉 지어야 된다. 바둑판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약간 이쪽에서 종교적이기도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러면 윌리엄 펜 도로 같은 것도 붙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경건하지 못하고 교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뭘로 했느냐? 번호를 붙여라. 그냥 소박하게. 그렇죠. 그리고 효율적이다 그게. 펜실베니아 17길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럼 1, 2, 3, 4가 쭉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가로도로는 뭘로 하냐면 그 땅에서 나는 작물 이름 붙여라. 뭐 캐슈넛 스트리트, 뭐 그래. 체리 스트리트. 그러면 5번 에비뉴 체리 스트리트면 어딘지 무조건 알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 제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미국은 땅도 넓고 어차피 다 신도시잖아요. 아 그게 다 퍼진 거구나. 그렇죠. 맨하탄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무슨 에비뉴 몇 번 스트리트 하면 가로 세로 딱 나와서 어딘 딱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트고 이게 에비뉴고 그렇다면서요? 그거예요. 그런 그렇죠. 식이에요. 뭐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는 에비뉴 하나는 스트리트여서 두 개의 번호만 알면 딱 거기야.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미국적인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에요. 멋대가리 되게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신도시니까. 시적 감각이 없어 애들이.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워싱턴 DC는 더해요. 워싱턴 DC는 이것도 신도시야. 우리나라 세종 신도시처럼 네. 세종처럼 여기는 번호 1, 2, 3, 4에 가로는 A, B, C, D로 가요. 5번 D, 7번 C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멋은 진짜 없지만 효율적이고 외우기 효율적이고 좋지. 근데 이거를 미국인들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근대적인 정신의 상징 같은 나라다 하면서 모든 그 당시에 다 신도시니까 거기서 이런 바둑판식 도로 계획이 들어오면서 미국 도시들은 지금도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오래된 도시인데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는 지금 지도로 보면은 다 격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미국은 그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체계로. 그렇죠. 계획 도시니까. 그렇죠. 우리도 강남 가면 이렇게 맞아요. 길이 반듯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강북과 강남의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이랑 비슷한 게 유럽인 거예요. 유럽은 절대 도로에 거의 숫자를 붙이는 게 거의 금기시되어 있었다. 유럽이 개나리 길이 원조가 유럽이구나. 원조는 유럽인 거예요. 왜냐면은 유럽은 워낙 오래전부터 이런 도로 중심 이런 걸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이름이 붙어 있고 특히 유럽은 이제 카톨릭이 이제 초기부터 있었으니까 뭐 성인 이름 그리고 그리고 보다 성당의 도시의 중심이니까 있지. 그렇죠. 세인트 폴 대성당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마인드로 봤을 땐 미국의 저 도로들을 보면은 진짜 어떻게 도로에는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인데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찾아보면 이 책에서 나온 게 예를 들면 도로 이름 중에 뭐 볼기짝 도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멍청이 도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왜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렇죠. 그냥 그런 거 쭉 내려왔는데 바꿀 법도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시의회 건의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이름이라도 그냥 재밌다고 쓴다. 그냥 우리 전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도로다. 지금 영국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사 가려고 알아보는데 어떤 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나온 게 그 도로 이름이 블랙보이 로드인 거예요. 네. 그 흑인 소년 로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흑인인데 내가 싫어서. 블랙보이 로드 사는 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바꿀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숫자 붙이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유럽은 그걸 바꾸지 않고 고집을 했다.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무슨 도렴동, 창신동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14동, 15동, 27동 우리 동네는 뭐 강남구 127동 2번지 이래도 되는 건데 그렇죠. 동 이름을 굳이 찾은 게 뭐 그거지 뭐. 사실 한국도 그 동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전 재밌다고 느끼는 게
이태원 같은 경우 지명을 보면은 그 이태원이 원래 지금은 그게 제가 그 배나무가 많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거였어요. 오얏나무가 많은 곳이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일본군의 자녀를 뵌 여성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태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태가 그러니까 달라진 거야 한자가. 이방인의 이자를 태중의 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게 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다시 원복이 돼서 지금은 이제 다시 배나무가 많은 게 됐는데 그 처음엔 더 옛날에는 그냥 이태원이라는 그 역이었거든요. 그 파발 이런 전보 역이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사실은 역사와 전통이 담긴 거잖아요. 그렇지, 좋든 싫든.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 사회들은 그걸 버리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붙었던 게 영국 런던에 1666년에 대화재가 생겨서 런던 도심이 거의 다 타버린 적이 있어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건을 해야 되는 게 논쟁이 붙을 거잖아요. 근데 1666년이니까 이때 이미 약간 그런 주소 그런 펜실베니아는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참에 주소 만들자. 주소도 만들고 영국 그 런던 도심도 반듯반듯하게 하자. 기왕 불탄 김에. 그렇죠. 어차피 싹 클리어된 김에 이참에 잘 됐다. 우리도 반듯반듯 내가 가보니까 좋더라.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영국 런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 고향 내 흔적을 왜 네 맘대로 바꿔. 다시 그쵸. 그대로 복구해. 그래서 복구를 해놓은 게 막 다 막 꺾여 있고 꼬불꼬불하고 막 다 꼬여 있고 한데 그걸 굳이 그대로 다 복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목길에서 내가 어릴 때 술래잡기 하던 곳인데 왜 니들이 그쵸. 맘대로 이걸 맞습니다. 그런 강북 재개발하면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동네 다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되면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국 시민들은 길을 쓰고 그걸 막았다. 그게 다 그런 기저에 있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미국은 어차피 역사가 없으니 예정도 없고 그쵸. 관리만 편하면 되고 반듯반듯하게 할 수 있던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줄만 그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토지 주인도 없고 뭐 거기 이제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동네들은 동네 이름을 보면 예를 들면 흑석동. 그게 뭐야? 근데 허허벌판에 뭘 동네 이름을 지어? 그냥 검은 돌이 있으니까 검은 돌. 흑석동이야. 그렇죠. 석촌동 뭐 노리고. 심지어 뭐 잠실은 원래 강이었는데 땅이 된 거니까 그냥 붙인 거죠 사실은. 그럼 집이 한 1000개쯤 됩니까? 하면 천호동.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지금 신천 있잖아요. 신천 그 잠실 저기 야구장 쪽. 근데 거기 천이 이름은 내천인데 거기 천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일제시대 대홍수 때 물길이 바뀌면서 거기가 천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천은 아닌데 사람들이 천이라고 불러가지고 천인데 천이 없는 땅인데 지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잠실 새내잖아요. 새내가 내가 그 내천할 때 내니까. 새가 신천.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전통이 이어져 온 사회에서는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만큼 거부감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명주소 안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이름 내가 정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냥 붙인 거 개나리 5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 전통이 없는 걸 왜 붙이냐고. 그냥 우리도 숫자로 하지. 전통이 있으면 또 그쵸. 모를까. 그냥 숫자를 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선로 23길인데 그냥 742번 길 이걸로 바꿔. 찾아보니까 이게 딱 가로는 스트리트, 세로는 에비뉴더라고. 네, 맞습니다. 스트리트 에비뉴. 딱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유럽인들의 반감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효율적인 거랑 제가 느끼기에 이런 도로 체계가 실용적인 거랑 반대급부가 뭐냐면 도시의 재미와 흥미가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잼 도시 하면 요즘은 뭐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노잼 도시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전이잖아요. 성심당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요즘 그래서 마. 하나이글스가 성심당 때문에 탈출했는데 원래 사실 노잼 도시라는 밈의 원조가 대전이거든요. 대전은 왜 재미없는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대전은 사실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일제역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신도시예요. 사실 광주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사실은 일제시대 그 역이 만들어지면 중심지를 옮겨면서 만든 신도시예요. 대전을 지금 보면은 그 옛날에 만든 도심에도 반듯반듯해요. 대전 가보신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여기 도로 진짜 반듯반듯하다. 이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도시들 반듯반듯하면은 다닐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라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근데 강북에 꼬불꼬불한 뭐 부암동 뭐 어디 성북동 다니다 보면 여기가 어디야 해요. 근데 그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지. 뭐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제가 홍콩을 진짜 재밌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게 홍콩은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뭔가 오는 그 재미가 있어요. 의외성. 그리고 그러니까 정이 붙어요. 그렇지. 아, 요렇게 꺾인 길, 이상한 간판 있는 어디. 그러니까 강남이 좋은 동네긴 하지만 그럼. 강남에 정을 막 붙이고 아, 여기 내가 뭐 하던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강북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여기 골목이 뭐고. 그럼.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하는데 유럽은 재미, 전통을 재미다. 갖고 미국은 우린 그런 거 없다. 실용으로 간다. 했다는 거죠. 나쁜 남자가 인기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 예상치 네, 못한. 예상치 오늘은 못하니까. 또 얘가 무슨 또 그래서 이것만 보다 차이가 나고 중국은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네. 중국도 사실은 한중일이 비슷한 문화권이니까 중국도 당연히 한국이랑 비슷하게 뭐 군, 현 이렇게 내려온 시스템 썼는데 예. 어찌됐든 근대 현대 중국이 들어오고서는 도로명 주소를 써요.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도로명을 짓는 원칙이 엄청 강력한 게 있는데 도로명 계획 규정 4조가 거리 이름은 민족의 단결을 중시하고 주권과 민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도로명엔 절대 인물명을 쓰지 못하게 해요.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고 인민평등 이런 거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름을 올려서 쓰고 이런 거는 반동적이다. 봉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오쩌둥 길이 없어요. 의외로. 마오쩌둥대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인물명 들어간 거 꽤 있거든요. 율곡로. 그쵸. 율곡로 있고 저 그 천안에 봉주로 있거든요. 이봉주 그 왜냐면 마라토너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많지 뭐. 많죠. 사실 많은 근데 것 사실 같은데, 뭐 우린. 그런 게 어쩜 지자체 그런 홍보성도 있고 예를 들면 박지성길 이런 거 많이 할 수 그거 있죠. 우리 저 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만 원짜리 세종대왕 뭐 그렇죠. 다 성씨는 20 패밀리들이고. 그렇죠. 도대체 뭘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제 공부를 잘하셨다. 공부 잘한 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 기념하고 본받을 일인지. 마치 그러니까 정말 그 집회에 누구 들어가느냐가 그 사회의 가치 체계를 그때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재밌는 게 유럽은 그래서 유럽 통합화폐잖아요. 그 보통 인물을 쓰죠. 근데 합칠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뭘 쓸까? 왜냐면 근데 누구 인물을 쓰면 야, 왜 그치, 프랑스 왜 사람만 덴마크 들어가? 사람 써? 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크로아티아 사람 왜 안 들어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건물을 넣었어요. 유럽은. 요로를 보시면 다 유럽의 자랑스러운 건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노트르담 성당 들어갔다고 반대하기는 그렇잖아요. 독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다 분배해서 넣었는데 그만큼 예민한 건데 도로명에도 들어가 있는 게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구들의 도로들 검색 조사해 보니까 베이징에 있는 도로 이름이랑 비슷한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그만큼 이질적인 지역일수록 도로명 같은 걸로 호섭하는 시도를 박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라는 정치 체제의 그 정치성이 도로명에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밌다. 도로명에 엄청 생각보다 많은 그러네. 백스토리가 이야기가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 했는데 주소에 그만큼 그런 권력이 결부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의 시대는 그러니까 그 근대화될 국가의 국민국가의 시대였고 요즘에 가장 파워풀한 조직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주소 얘기를 끊임없이 국가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현대 사회는 거의 빅테크 이런 데는 국가급이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과연 이 주소라는 중요한 시스템을 그냥 국가 체계로 냅둘 것이냐. 요즘에는 그래서 점점 더 기업이 이 시장이라기보다는 주소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름을 선점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그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주소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경제랑 점점 밀접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정말 자본주의 끝판왕이잖아요. 그걸 잘 보여준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뉴욕을 그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제 트럼프 호텔이라는 걸 지금 지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주소가 콜럼버스 서클 15번이에요. 콜럼버스 서클 15번이 그 건물 있던 땅의 주소다. 네. 그 건물 원래 콜럼버스 서클 15번인 게 서클이 그러니까 이 원형 교차로예요. 예. 콜럼버스 서클 15번이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지금 구글맵에서 그 건물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센트럴파크 웨스트 1번이에요.
어라? 근데 딱 들어도 센트럴파크 웨스트 1번 멋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멋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트럼프가 너무 잘 알아요. 자기 건물은 원래 그 15번이 맞는데 뉴욕 콜럼버스 서클 거기도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있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주소를 그걸로 하니까 파크 옆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구나. 그쵸.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뉴욕 가봤다 이거지? 뉴욕 가봤잖아요. 꼭 그렇게 티를 내요. 여기 보면 네. 여기 트럼프 인터내셔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콜럼버 서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저기 센트럴 파크예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 옆이기도 하지만 그 센트럴 파크 옆이기도 해요. 트럼프의 말이 우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뉴욕시에 서클 말고 웨스트 1번으로 해달라 요청을 했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웨스트 1번이 됐어요. 그렇지. 그런 거 어디 지하철역 이름 지을 때도 그렇죠. 무슨 역 뭐 해달라고 민원 넣는 거 똑같은 거네. 그래서 뉴욕시는 이게 얼마나 이게 분벽했어요. 그래서 아예 뉴욕시는 주소를 본격적으로 팝니다. 팔아요? 네. 한 1, 2만 달러 정도 내면은 시에다가 원하는 주소를 붙일 수 있어요. 와 진짜 자본주의적이다. 근데 사실 우리 지하철 이야. 역명 파는 것도 처음엔 거부감 엄청 그렇지. 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런 거 그냥 뭐 하는 거지. 뭐뭐 기업은행협 뭐뭐 어디 법무법인 다 하잖아요. 네. 뉴욕은 아예 그거 갖다 붙이는데 센트럴파크에 예를 들면은 원래 주소가 이스트 애비뉴 60번인데 주소를 봤더니 센트럴파크 애비뉴 1인 거예요. 여기 근데 센트럴파크도 아니고 센트럴파크랑 관련 없는데 갑자기 여기만 센트럴파크 애비뉴 1 이게 돼요. 근데 그 옆에는 이스트 애비뉴 62번지고 다시. 그건 진짜 판 거구나. 그쵸. 거 요것만. 근데 이게 웃긴 게 도로명 주소가 그렇게 효율적이고 미국이 그렇게 실용적에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격자까지 다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1, 3, 5로 가다가 갑자기 얘는 웨스트파크 C1 다시 갔다가 다시 시작되는. 근데 이게 그만큼 경제랑 주소가 융합이 되면서 바뀌어왔다는 거죠. 돈이면 진짜 다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뭐 미국에서는 뭐 뉴욕은 물론이고 시카고 이런 데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미국은 참 이런 게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어떤 엄청 초고층 건물 짓는데 옆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공중권을 사와서 지어놓고 추가로 매년 3만 불씩 주는데 그 명목이 뭐냐? 그 교회 주소까지 와서 산다. 주소까지 사가지고 그 건물에 붙여놨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소의 상징성.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주소였던 거죠.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가 원래는 권력과 융합이 됐다가 이제는 돈과 융합이 됐는데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작은 케이스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지구에 주소가 없는 사람 16억 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다 사정이 있어요. 뭐 정부가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디 밀림에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처럼 그냥 고집이 있다든지. 근데 그래도 모두가 주소를 갖게 해준 게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 있습니다. 예. 구글보다 앞서서 아까 예전에 일부에서 이제 이진우 기자님이 그냥 어디 뭐 너구리, 오소리, 개나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거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그 하는 스타트업이 붙이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가로 세로 3m 격자로 단어 3개로 다 붙이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어 3개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기 보시면요. 이게 모든 전 지구에 주소를 붙인다는 스타트업 중에 왓3워즈라는 데가 있는데 3워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제일 이걸 체감하는 게 한강공원에서 치킨 시켰을 때 그렇지. 그밖에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강공원 4자리 주소는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여기 공영주차장은 주소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지. 근데 난 여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말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 어떻게 여기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보시면 이거 뭔지 처음 보시면 많을 거예요. 어머나. W3W가 있어요. W3W. 이 뭐냐? 이 지점 찍혔잖아요. 네. 이걸 누르면 그중 주문 회기 이게 이 격자의 이 왓3워즈 주소예요. 그리고 옆에 그냥 아무 단어나 그냥 3개를 붙여놓은 맞습니다. 거예요. 전 옆에 세계에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오다 그저께 목격. 여기 한강 지금 물 위에도 주소가 있어요. 이렇게. 참깨 스토리 앞장.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전 세계 주요한 언어 몇 개를 추리고 그 언어 안에서 예를 한 4만 개 정도를 뽑는데요. 그럼 이걸 3개를 돌리면 64조 개가 나온대요. 그렇겠지.
그러면은 전 세계 전 지구를 3m 단위로 쪼개서 이름을 붙일 다 수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떠내려왔어요. 한강에 빠졌는데 참깨 스토리 앞장에 있어요. 이걸 하면 근데 그런 구조하는 이런 시스템들 아는 거예요. 그럼 저 거꾸로는 어떻게 짰습니까? 저 지도에서 참깨 스토리 앞장에 있다고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찾아? 나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입장에선 이 한강 위 어느 지점의 주소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빈틈을 누가 메꾸고 있느냐? 기업들이 들어간 곳이 있는 거고 여기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저런 것도 쓰나 보다 만들었나 보다 저희는 뭐 한강에 치킨 받는 거 생각하는데 몽골은 국가 주소 체계 이걸 씁니다. 왜냐면 몽골은 아시다시피 그냥 평야니까 그렇죠. 근데 몽골은 대초원인데 도로명 주소 당연히 안 되고 집원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몽골 공무원들은 그냥 야 이거 쓰자. 근데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 단어들을 좀 친숙한 단어들을 사람 많이 사는 데다가 배치를 한대요. 근데 엄청 안 쓰는 단어들은 어디 산꼭대기 뭐 이런 데다가 해놓고 나는 호랑이 돌멩이 양파에 살아. 그렇게 사실 국가의 빈틈새를 이미 기업들은 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근데 이걸 정말 본격적으로 하는 게 구글인데 구글은 뭐 구글맵 워낙 유명하고 구글 어스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플러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구글도 비슷하게 전 지구를 이제 격자로 나누는데 거기는 이 회사처럼 똑같은 3 곱하기 3이 아니라 좀 유동적이라고 해요. 몇 미터 유동적인데 어떻게 하냐면 87 G, 8Q, 258 플러스 FH 이게 플러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평소에 입으로 말하는 주소랑은 의미가 없는데 구글은 전 지구의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주소가 없는데도 다 요거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지정해. 그렇죠. 그러니까 각 정부에는 이가 빠져 있는 주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구글은 전 세계 각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붙일 주소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필요하냐? 그런 거 왜 필요하나 싶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치킨 받는 얘기 드렸잖아요.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받을 때 곤란한 점의 90%는 한강공원 도착해서 나한테 올 때까지예요. 그렇지. 한강시민공원에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렇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에 소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요즘 시스템은 3일 내에 갈 수 있어요. 항공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원래 물류에서 자주 말하는 게 라스트 마일. 그렇죠. 마지막 1마일. 근데 물류 비용의 50%는 라스트 마일에서 나온다. 근데 나이지리아의 내 소포가 3일 만에 못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 주소 체계가 그 동네 다 가서 그 집을 못 찾아.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도 주소 체계는 이렇고 예를 들면 한국 주소 체계랑 미국 주소 체계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소 체계가 국가는 통일이 됐어도 근대 국가 시대에 국가별로는 다 다른 거예요. 예. 저희 그 가끔 해외 직구해야 돼가지고 영어로 우리 주소 쳐야 되면은 거꾸로 쓰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표준화를 시키는 게 매번 해야 되는 건데 단어 3개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저렇게. 근데 그거를 구글이 만약에 이 플러스 코드로 전 세계 모든 지역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밀림에 있는 부족장 집에서부터 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스트파크에 있는 어떤 집에서 다 통일이 된다. 야 원대한 꿈인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글로벌 택배예요. 페덱스예요. 페덱스는 그게 없다고 치면은 네. 방법은 뭐냐? 구글 플러스 코드로 배송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그 표준을 구글이 잡는다는 거죠. 이거 잡아서 뭐해? 그죠? 그런데 그게 정말 돈을 걷어. 야, 있을 때마다 돈을 내라고 한다. 이게 정말 저는 그 뭐 이런 신뢰 이동도 말씀드리고 자본의 뭐 미스테리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무형자산 경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인들이 가장 아는 힘이 뭐냐면 표준을 잡는 거에 힘을 알아요. 미국인들은.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펜톤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펜톤. 몰라요.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들은 다 아는 이름이고 요즘에 뭐가 있냐면 올해 색깔 이런 거 발표하거든요. 펜톤 컬러. 그게 뭐냐면 펜톤이라는 회사 색깔 회사예요. 근데 뭐 하는 데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펜톤 회사가. 펜톤 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 이 펜톤 묶음이 있어요. 그거 대보고
빨간색이 수십 종이에요. 맞아. 뭔지 알아. 근데 그게 팬톤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럼 맨날 이거 대보고 디자이너들이 다 그걸로 해요. 그 색깔로. 그렇죠. 근데 저희는 색깔 번호가 그래서 무슨 암호 근데 같지. 그 번호가 표준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디자이너고 저쪽도 디자이너예요. 빨간색인데 약간 푸르죽죽한 느낌 약간 들어간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원래는 그렇게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팬톤 코드가 들어오면은 팬톤 006678로 해주세요. 79 말고요. 다 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그 팬톤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디지털 전 시대에는 옷 디자인하는 사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팬톤 대보고 이걸로 해주셔야 돼요. 연락하면 그 색깔로 해야 돼요. 페인트 색깔 맡길 때도 그럼 인테리어 할 때 그 색깔 하나 달라지면 그쵸, 난리 나거든요. 느낌 싸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민트색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옥색인 거예요. 그거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근데 이 팬톤 컬러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됐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월 구독료를 다 내야 됩니다. 1년에 거의 $100 이상의 돈을 내야 돼요. 그래요. 팬톤 코드를 쓰려면. 팬톤 코드를 우리 둘이 쓰는지 어떻게 알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코드를 쓰려면은 이게 종이 이게 없고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예를 들면 이 하니까. 종이도 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많이 사라지니까 그것도 쓰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예를 들면 포토샵 안에서 그걸 쓰려면 요 팬톤 번호 하면 그걸 딱 그 색깔 그쵸. 넣어주는 거지. 그렇지. 그대로. 그 체계를 쓰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음. 근데 팬톤이 그러니까 색깔로 장사를 하는데 월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 이상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시작한 거 아니었을 텐데. 공이 김선달 같은 놈들이구만. 근데 이게 저는 여기 근데 그래도 연 매출이 한 400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 느낀 게 그 시스템으로 사업을 그렇겠구나. 한다는 건데 미국은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국가에서 표준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때 제가 컨테이너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냅두고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업자들끼리 합의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 표준 시스템을 누가 잡거나 사업화를 시키는 거를 엄청 중시해요. 아마 AI도 자기들 그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하게 만들 거거든요. 네. 주소는 그거보다 더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물류회사 입장에서 우리 플러스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플러스 코드 쓰는 건 무료로 풀게. 근데 너 근데 뭐 우리는 국경을 넘어갈 일이 없지만 유럽 내에 있는 택배 회사예요. 너 이거 넘어갈 때 할 때는 우리 플러스 코드를 상업적으로 쓸 거면 너네 그거 돈 내야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이거 그리고 PD님들이나 디자인을 더 공감한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게티 이미지. 게티가 그 엄청 유명한 짠돌이로 유명한 그 거부거든요. 그 손자 귀 잘라 보냈는데도 돈 아깝다고 안 주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 자린고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식이 만든 회사 게티 이미지인데 전 세계 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쓸 때만 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엔 다들 비웃은 거예요. 야, 그 사진을 네가 어디 쓰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했는데 그거를 시스템을 DB화를 만들고 게티가 표준이 되면서 게티 없으면 사실상 이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일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아니까 이 주소도 지금은 돈을 안 받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 구글은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재밌는 게 페이스북도 이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 사업을. 저 유사하게 저렇게.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페이스북 왜 하지? 페이스북 왜 하지 싶잖아요. 페이스북으로 지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그냥 바보도 아닌데 너 지금 어딘 위치를 알려고 그러는 건가? 페이스북은 도대체 왜 주소를 다 붙이고 싶을까? 뭘 할 수가 있냐면 페이스북은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 취향 모든 걸 다 알 거예요. 페이스북이 아마 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알 건데 이거를 자신들의 주소 체계 및 지도 체계로 매핑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말은 이 어느 지역 어디에 전세 그 지도에다가 사람들의 성향을 매핑할 수 있는 거예요.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은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걸 자체적인 자신들의 분류 체계로 다 만들어 놓으면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합정동 뭐뭐 이걸 따를 필요 없잖아요. 자신들의 구도에 따라서 요 지역은 중요한 요런 지역이야.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의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무엇일 것이냐. 내 지역 구민들의 정치 성향이 어떠냐 알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를 해서 이제 큰 사고가 나고 해서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저커버그라면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번 중간 선거 결과, 다음 대통령. 저커버그 보면은 트럼프 당선 직전에 가서 거의 무릎 꿇고 비는 수준으로 해서 빌었잖아요. 자기 감옥 보낸다고 하니까. 과연
저커버그가 누가 당선될지 몰랐을까? 그걸 어떻게 할까? 왜냐면은 미국 주 이런 건 필요 없고 선거구별로 쪼개놓고 자신들이 아는 정치 성향을 만약 배치를 했다. 그럼 누가 당선되는지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걸 한다 근거는 이런 건 없지만 내가 저커버그면 그걸 왜 안 하고 싶을까? 해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김상무한테 시키면 김상무가 잘 해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거지만 거기다가 사람들 성향. 여긴 나이키보다 아디다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후보자가 마지막 24시간 유세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가장 그쵸. 효율적인 동선을 짜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지도라는 게 그림이라고 보지만 기업들이 봤을 땐 이거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보물섬 지도 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거를 전 세계 지구 단위로 사람들의 취향 분포의 지도를 갖고 있는 거는 한 명, 마크 저커버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고 국가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주소를 만든 것처럼 빅테크들이 이걸 안 할 리가 없다. 애플도 맵이 있잖아요. 애플 맵 엄청 성능 안 좋다고 욕먹고 했는데도 출시한 이유는 지도 정보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가 있는 거고 미국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미국 옐프라는 맛집 그 레이팅 시스템 있잖아요. 걔네들은 물론 구글맵 이런 거 갖다 쓰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음식 서양 취향 지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미 다 자기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라는 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주소를 저렇게 세 개로 딱 압축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뭐 실제로 구현이 뭐 된 거죠. 사실은. 토끼뱀 강아지. 근데 그게 또 너무 근데 정이 없는 나 느낌이기도 토끼뱀 하고. 강아지에 살아. 근데 근데 그거는 문제는 그거다. 노루총알 문방구 이런 거. 근데 그건 어디서 들어서는 전혀 모르겠네. 그리고 그게 그거는 좋잖아. 그게 좋은 거지 그게. 그게 좋은 거. 그럼. 국가가 싫어하겠죠. 감이 안 잡히니까. 한남동 주민센터 한남동 동장님 입장에서는 딱 이 사람 주소가 정확히 들어와 있어야 저 사람 우리 한 동네 번만 사람. 변환만 하면 되니까. 특히 영어 같은 걸로 쓸 때. 그리고 행정상 저도 편리함이 저 동의해요. 행정상 편리함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행정상 주소는 알아서 있는데 네. 전화로 나한테 주소를 물으면 이름을 말할 때 그 도로명 주소가 뭐더라 이러지 말고 세 개만 외우면 근데 되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 카카오톡 같은 걸 보낼 때 나 어디 있어 해서 위치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럼.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핀 찍어서 보내잖아요. 몇 번지로 안 보내고 그것도 사실은 그 용도용 주소가 사실 있는 거죠. 세 개짜리. 아니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지도가 엄청 선진화돼 있는 나라거든요. 뭐가 있냐면 POI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지금 이제 배달의 시대고 택시도 많이 타고 다 그거 하잖아요. 어디 찍어서 가잖아요, 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건물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제가 여기 올 때 찍어서 왔을 때 어디로 안내해 주는 게 좋을까요? 찍으면 그렇죠. 건물을 찍었는데 차 타고 오면 주차장 입구 찍어주면 좋고 애매하겠다 그래.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파크원을 하면은 그냥 한가운데를 뚝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제가 예를 들면은 택시를 이걸 찍고 오면은 어디로 내려야 될지 그냥 기사님 마음이에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다른 데서 이걸 치면은 기본적으로 입구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출입구 중심으로 많이 간다. 그 중요 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택시도 그렇고 배달을 가도 그렇고 그렇죠.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를 딱 찍어주는 게 이게 더 중요해진다. 매우 중요하지. 그 전까지는 지도는 그냥 건물 배치도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POI라는 거를 잘 갖출수록 그 지도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예를 들면 데이터 기업이라면은 내비게이션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은 이 백화점에 요 문을 찍어주는데 매번 도착했습니다 알림 뜨고도 계속 걸어가네. 그게 반복되네. 그럼 그 말은 그 지점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를 반영해가지고 위치를 옮기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찍고 거기 내리면 쓱 들어가면 되는. 그러니까 이 지도 자체도 이것도 사실은 주소처럼 딥하게 들어가는 중요한 그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한다고? POI. 이거를 누가 제일 포인트 오브 중요시하냐면 인터레스트. 우리나라 배달앱들 있잖아요. 배달앱들은 지도가 없잖아요. 근데 배달앱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왜냐면은 빌딩 이만한데 어디로 뒤편으로 거야. 도착시켜주면 거기서 이미 몇 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POI가 잘 갖춰진 맵을 돈 주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딱 내리면 거기 쏙 들어가면 이제 사용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무형자산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가 무형자산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구글이 이걸 전 세계급으로 만약에 하면은 페덱스 이런 데도 다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3m로 찍을 수 있는 뭐 그 고양이 뱀 메뚜기 그걸로 하면 뭐 저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3m인데 정확하죠. 근데 사실 저희의 생활 반경을 치면은 예를 들면 국회 간다. 그러면 국회를 가지. 국회라는 그 거대한 건물 들어가기 위한 정문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정문은 알아서 찍어줘야 그쵸.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는 지도라는 게 정적인 걸 떠나서 대부분 내비게이션, 이동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도가 진짜 움직임인 중요해요. 거죠. 맞아. 지도가 진짜 뭐 에브리띵이야. 근데 저 디 어드레스 북 주소 이야기라는 책에 저 카카오 지도 얘기도 나옵니까? 안 전혀 나오겠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제일 많이 느낀 게 드론 전쟁. 드론 전쟁.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드론도 공중 지도도 주소가 필요한 있어야 거죠. 되니까. 그렇지. 공중에. 도로명을 몇 미터 단위로 쪼갠 것처럼 지금은 예를 들면은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5층 이건 우리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긴 층고가 엄청 높은 아파트라서 5층인데 훨씬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해발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공중 단위 몇 미터를 쪼개서 그것도 위치가 주소가 그렇죠. 생기겠구나. 서초동 5번지 뭐 가나다라로 치면 서초동 5번지 라 그러면 거긴 요 정도 높이구나. 드론한테 입력을 시켜놓으면 걔가 그걸 요렇게 피해서 갈 수도 있고. 이야. 그거를 다 갖춘 예를 들면 서울이 그 공중지도가 다 나온다. 그러면 드론들이 그냥 쏙쏙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 지도도 중요한 이유는 로봇의 시대가 되면 실내에서도 이게 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이걸 계속 만들려고 하고 앞으로 들어온 로봇은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지도의 고도화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더 붙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주소라는 게 국가 때문에 탄생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위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니까. 네. 지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네요. 주소에 대한 그쵸. 얘기가. 주소이기도 하고 그걸 체계화되게 인간이 보기 좋게 만든 게 지도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참 저는 미국 기업들이 뭐 항상 느끼는 게 그 평가 체계, 표준 체계 그게 참 강하다.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도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좀 주목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그래서 실내 지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백화점에서 길 잃으면 그 실내 지도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로봇이 예를 들면 보편화되면은 어느 나라에 실내 지도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는 그 대도시에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어지간한 빌딩의 대도시에 실내 지도가 다 있으면 서울시는 그냥 로봇에서 보내면 다 돼요. 근데 도쿄는 그걸 못했다? 그럼 이게 주소가 있는 나라랑 없는 나라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가 엄청 중요해진다 볼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주소가 갈 길이 있다. 엄청 많다. 물론 여기 책은 이 뒷얘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항상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저 책에는 안 그리고 다른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와 진짜 대단하다. 거의 책을 다시 쓰는. 이거는 책을 좀 잘못 썼다. 이 책은 절판은 안 됐죠? 절판 안 됐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주소 이야기, 주소와 둘러싼 진짜 오늘은 에브리띵을 배운 것 같네. 주소가 관리의 결국 상징이었고. 그렇죠. 그럼 그 상징은 앞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할 일이 많다. 네. 그렇지. 그리고 똑같은 주소라도 무주택자에게는 그게 위치의 의미고, 유주택자에게는 그게 자산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가슴이 막 쓰리네. Address is location for you. Address is SN for me. 맞습니다. 진짜 더러운 세상. 어떤 누군가에게 배달을 위한 네. 쏙쏙 들어오는 주소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재밌다. 재밌었습니다. 주소 이야기. 주소 이야기. 이런 남국민을 제 교회사는 왜 뺏어가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바람에 일을 뭐 많이 자주는 못 시간이 나오시겠지만 없잖아. 가끔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재밌는 거 있으면 갖고 오겠습니다. 네.
진짜 역시 다르네. 그리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대개는 뭐 한 2천억, 3천억 정도는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아서 한 2, 3조 있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그 남국민 우리 국민사회 남국민이 다니는 회사 사버려. 그냥 사버립시다. 사버려서 남국민을 뺏어오자. 국 언더스탠딩 팀으로 배속시켜라. 배속시키면 이런 거를 한 일주일에 한 2-3개씩은 해줄 수 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이거 재능을 지금 썩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안타깝네. 자, 오랜만에 하여튼 국 언더스탠딩 주소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